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샤인 가격이 작년 추석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많이 어려우시고 힘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보다도 더 많이 늘 것이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상기후 등 전망이 전년도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량은 많지만 고품질 포도로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수출량을 늘리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세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속에는 나쁨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이 또 좋은 곳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간이지만 올 한 해 또다시 힘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정에 관한 3가지 댓글과 현장에서의 질문, 측창, 전창 관리에 대한 댓글 2가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쌤, 두눈 전정했을 때 사슴뿔처럼 매년 전정 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 해결 방법은 없나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전정하실 때 싹이 안 날까봐 불안하셔서 눈을 많이 남겨 놓으시면 몇 년 안 되어서 결과 부위가 꽤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짧게 전정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으셨을 텐데요. 이미 이렇게 길게 된 경우는 결과지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들 결과지를 갱신하고 계신데요. 방법은 자마에서 나오는 신초를 열매는 없지만 한 해를 키웁니다. 이런 경우 길게 키우실 필요는 없고 2단 철선 정도에서 적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정 때 사진의 사례처럼 사슴뿔을 제거하시고 자마에서 받은 신초를 그해 결과지로 사용하시면 다시 결과 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심각한 사슴뿔부터 매년 조금씩 갱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댓글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쌤 안녕하세요. 하우스 전정을 잘못한 게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2눈 전정, 3눈 전정 했는 것을 다시 손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는데요. 수액이 흐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겠으나 수액이 흐른 지 일주일 지난 상태라서 아물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가지를 자르게 되면 수액이 다시 처음부터 흐르게 되어서 나무 내 양분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액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당분, 유기산 등 각종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한 번 흐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2번은 한 번보다는 양분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지를 낮춘다고 다시 자르지 마시고 눈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싹이 난 다음 제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신초가 발생되는 것은 저장 양분을 사용하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할 신초에 양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정부 우세성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위치한 눈의 신초가 크고 좋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은 신초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남기게 되면은 결과 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즘 전정 부위에서 수액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고 본드, 목공풀 등을 발라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으시고 좀 심심하셔서 운동 삼아 하고 싶다 하시면 모를까 돈 들고 시간 들고 노동력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일비 현상은 뿌리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굳이 일거리를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거 칠한다고 일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칠한 거 그거 다 떨어집니다. 괜히 애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3번째 댓글입니다.
한눈 전지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눈이 첫 번째 눈과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눈 사이가 가까워서 첫눈을 남기고 절단하면 말라 들어가지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첫째 눈과 둘째 눈이 아주 가까우신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희생아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희생아 전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을 희생하여 자른다는 뜻으로 눈의 위치에서 자릅니다. 포도나무는 특성상 절간 사이의 가지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눈 위에서 바짝 잘랐을 때 건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눈 위치를 자르면 건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님의 경우는 두 번째 눈 위치에서 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현지 출장에서 문의하신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까만색 알갱이들이 혹시 벌레알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벌레알 아닙니다. 작년에 생육기 때 발생되었던 수액이 뭉쳐서 생긴 진주샘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저렇게 까맣고 작은 알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샘은 잎에도 생기고 줄기에도 생기죠. 벌레알 아니니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노지 비가림 하우스 측창 관리에 대한 댓글입니다.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겨울철 측창 관리가 궁금합니다. 5년생 노지 자옥 포도밭입니다. 주변 밭에 측창을 다 내린 분들도 있고 열어놓은 분들도 있어서요. 내리는 것이 맞는지 열어놓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보면 측창을 꼭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시기는 낮 최고 기온이 영상을 유지합니다. 이때는 측창을 열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마르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경우나 낮 기온이 영하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 빼고는 낮이고 밤이고 개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포도 눈이 잠이 깬 상태입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발화하기에 추우니까 싹이 나지 않는 것인데요. 비가림이지만 측창을 닫아 놓으면은 개방하는 것보다 비가림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낮의 온도를 올려 놓으면 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 비가림에서는 밤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측창을 개방하는 것보다 닫아 놓는 것이 밤에는 비가림 내부가 외부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낮밤 온도 차가 더 커져서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방해서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가온 일중 하우스의 창 관리에 대한 댓글입니다. 올해 2년차 들어가고 난방기 없는 일중 무가온 하우스인데요. 열을 가두지 말고 2월에도 계속해서 천창, 측창으로 온도 관리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열을 가두어야 하는지요? 보통 2월 하순경 전정 부위에서 일비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때쯤 메리터청을 바르고 슬슬 열 가두기를 시작하면 되는지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나무를 심고 적어도 3년 차까지는 노지 비가림과 같이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적인 생리를 거슬러서 재배 시기를 당기면 뿌리 발달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3년 차까지는 뿌리를 키우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독자님의 경우는 열을 가두지 마시고 개방하시면 됩니다. 난방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낮에 열을 가두고 특히나 일중 하우스의 경우는 밤이 되면은 하우스 내부 온도가 복사 냉각으로 인하여서 외부 온도보다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메리트청의 사용 용도는 눈이 잠에서 깨기 전에, 말하자면 휴면 타파 전에 난방 장치를 이용한 조기 가온 재배를 할 때에 강제로 눈의 잠을 깨울 때 휴면 타파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눈이 잠에서 깬 상태이기 때문에 휴면 타파제로 메리트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메리트청의 용도는 휴면 타파제 외에 2년차 주지 원룸 전정을 한 경우 발화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 2년차에 부초 한눈 전정을 한 경우는 메리트청 사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들의 댓글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